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라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716페이지 로마자 4번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보겠습니다. 사마이를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해 규정한 뒤에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채무불이행에서 규정한 뒤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이론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을 요약하여 적기로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운데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서 발생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있다. 전자가 직접적 손해이고 후자가 후속 손해이다. 이 중에서 직접적 손해는 가행에 의하여 야기된 상당인가 관계가 없어서 배상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제750조이다. 그에 비하여 후속 손해는 그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바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393조이다. 그중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가 관계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항은 상당인가 관계 결과는 별도로 민법이 요청한 요건하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은 원칙을 하되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견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직접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설 판례는 직접적 손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 합의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권리 포기 약정 또는 부채소 합의를 한 때에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를 한 때에 피해자에게 후유증과 같은 후속손해가 생기면 피해자 보호가 문제되나 그에 관해서는 앞을 살펴보았다. 불법행위 후 후발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례 하나를 인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배당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 비용의 상환점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1717페이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범위는 자유신중주의 하에서 손해 발생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하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속률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선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들이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은 탐색해낸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 전단의 내용은 2016년 3월 29일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민사소송법이 인설되었다. 양가로 니은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서를 위조하여 매각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유용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 책임의 이상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범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양가로 티격이 보겠습니다.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보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 사실로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리을 원송인이 원송물을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행 이에 대한 지원 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계획증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과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은 그 기호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 상태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비읍,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존 처분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이긴 하나 그 실제상 1718페이지 청구권의 문제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그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 계약이 해제 사유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양가로 시읒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재산상의 손해는 불법한 가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에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양가로 이용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물을 수임하여 그 위임 사무의 처리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취득되는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필요한 재반 비용과 제세 공과금도 포함된다. 전 소송이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례. 불법 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면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접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결에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 치료, 보조보험 및 개호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접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여기까지 한 거 읽고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